안녕하세요. 공동법률사무소 이재 송지은 변호사입니다. 네, 조윤희 변호사입니다. 정명화입니다. 김민아 변호사입니다. 이유진 변호사입니다. 네, 2024년 1월 26일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8,330만 달러, 한국 돈으로 1,114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배상액은 피해 자체에 대한 보상적 손해배상 1,830만 달러, 행위의 악의성 등을 고려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6,500만 달러로 구성됐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트럼프가 성폭력 가해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계속 저지르고 있다면서 추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이 역시 트럼프에게 50만 달러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트럼프는 재판 일정 중에 출석 의무가 없음에도 재판에 꾸준히 출석하고 증인에 앉아서는 난 저 여자를 모른다, 만난 적도 없다 하면서 가해 사실을 부인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이 공개된 뒤에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너무 터무니없다면서 항소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다들 이 뉴스 보셨죠? 네, 네, 정말 터무니가 없네요. 네, 이체 피해자의 변호사들 이번 시간에는 이체 5변호사가 모여 성폭력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얼마가 적정한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네, 좀 성폭력 피해를 입고 좀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피해자분들을 저희가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그럼 피해자분들이 강제추행 피해와 관련해서 좀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은 아까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금액의 손해배상액이 인정이 됐는데 무려 1,114억 원입니다. 네, 무려 1,114억 원입니다. 무려 1,114억 원입니다. 물론 이제 자세한 사실관계를 보면은 좀 피해 양태가 되게 좀 심각하기는 했더라고요. 그런 피해자와 그 가해자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거에 비춰봤을 때도 결코 이게 가벼운 피해는 아니었는데 1,000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액이라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변호사님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액수가 뭔가 우리나라에선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액수여서 부럽기도 하고 한국이 어떻게든 뭔가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선 저도 그만큼 청구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경우 이런 기준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023년에 법원 도서관에서 발간한 증거법 실무 연구 내용에 따르면요. 하급심 판결례들을 전부 분석을 해보았더니 강제추행 피해에 대해서는 위자료가 적게는 400만 원, 많게는 4천만 원까지 인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1,000억 원보다는 많이 적은 액수인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적은 것 같아요.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피해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는 다시는 가해자랑 마주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신고를 함으로써 또 재판에서도 수사 과정에서도 혹시 가해자를 마주치게 되는 일이 있을까봐 좀 걱정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이럴 때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다행히도 그 우리나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피해자 보호 조치에 대해서 좀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는 수사기관과 그 공판 절차에서 피해자를 배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는 그런 조치들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심리의 비공개, 그러니까 증인이 신청하는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심리를 비공개할 수 있고, 그리고 공판 이제 나가게 되면은 피해자분하고 피고인하고 이렇게 마주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증인 지원관 제도 이런 거를 요청하시면 다른 방에 계시다가 이제 진술을 하실 때만 나오실 수 있고 이런 조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인사고문법에 보시면은 대리인 서류하는 경우에는 직접 만나셔야 되니까 걱정이 좀 없으신데 다만 그런 경우는 소장에 보면은 본인 이름이나 주소가 나가기 때문에 걱정이 좀 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2023년 7월부터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생명이나 신체 위해가 있을 때 개인정보 보호를 요청하시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할 수 있는 조치들이 만들어졌고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되게 문제가 많았던 부분이었는데 개정이 잘 된 것 같습니다. 필요한 조치죠. 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성폭력 가해자가 너무나 예상되기는 하지만 자신이 결백하다고 무죄를 주장하면서 이제 무죄를 주장하는 것에 더 나아가서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자가 거짓으로 신고를 했다는 등으로 악의적으로 온라인에 피해자에 대한 이제 명예훼손적인 글을 올리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데요. 이럴 때는 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네, 지금 본 트럼프 사안과 같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형사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 면대면으로 그렇게 피해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라고 하면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을 할 수 있고, 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를 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한다면은 그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서 그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 행위, 즉 불법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해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은 또 이런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역고소라고 하죠. 명예훼손도 물론 그렇지만 좀 역고소가 피해자들한테 들어오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실제로 그 무고로 고소한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뭐 주변 자료를 직접 찾아보시면 쉽게 보실 수 있고, 사무실에 그 상담 오는 건들도 보면은 성폭력 고소건하고 그리고 성폭력 역고소건이 그러니까 같이 의뢰가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큰일입니다. 어떡합니까? 피해 입은 것도 억울한데. 그럴 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이체 상담 문의해주세요.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성폭력 피해를 입었지만 형사고소를 결국에는 이제 하지 않기로 결심을 하시거나 혹은 용기 내어서 신고를 하셨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피해가 뭐 불기소나 불송치 등으로 이제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이 되지 않고 종결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건에 대해서 혹시 저희가 그럼 만약에 그렇게 이제 형사고소가 잘 되지 않았지만 민사소송으로라도 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1,000억 받을 수 있나요? 1,000원 받고 싶은데 일단은 형사상 범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가능한 이유는 민사와 형사에서의 요구하는 입증의 정도가 서로 다르고 또 형사에서 처벌되는 행위와 민사에서 불법 행위로 인정되는 행위 간에 서로 양태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에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유죄의 입증이 있어야 되지만 민사에서는 고도의 개연성의 입증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주의하실 것은 형사상 처벌되지 않았지만 민사상으로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재판부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겠죠. 네, 오늘 이렇게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사례를 가지고 저희가 성폭력 피해자로서 이제 보장받으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 권리들이나 좀 어떻게 피해를 좀 더 회복할 수 있는지 다양한 방법들을 이야기 나눠 보았습니다. 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이체 상담 문의해주세요. 저희는 또 여러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